삶을 예술로 만드는 비밀. 1. 나태함의 진실.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을 기억한다. 삶의 일절 나태함을 허락하지 않는 자세. 어쩌면 그것이 그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 만한 커리어를 만들어 온 무기일지도 모른다. 참 좋아하는 예술가가 한 명 있다. 마르셀 듀상. 작품을 창작하는 그의 예술관도 좋아하지만 삶을 대하는 철학 또한 좋아한다. 듀상은 나태했다. 듀상은 나태함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태함을 일반적 관념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성찰한 결과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나태함이라는 것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자각했다.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자신은 일하는 것보다 살고 숨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다고. 즉, 나태함을 있는 힘껏 발휘해 일을 저 멀리 시원하게 던져버리고 숨쉬며 사는 것에 한껏 몰두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자신의 예술이었다고. 그저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자신의 예술이었다고. 나태함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일을 하지 않을 뿐 숨은 쉬고 있다. 살아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의 여백을 스스로 허락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나태함이지 않을까? 우리는 나태할 때 비로소 예술적으로 살 수 있다. 삶에서 아무 할 일 없는 시간의 공터를 스스로 허락하고 만들어야 비로소 내가 숨쉬고 살아있음을 체감할 수 있고 예술을 할 수 있다. 2. 산책자는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매일 의식처럼 하는 행위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산책인데 산책은 그 자체만으로 기쁨을 준다. 산책의 묘미는 걷는 데 있다. 걷다 보면 조금씩 온기가 퍼짐을 느낄 수 있다. 혈액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1시간가량 걷는다는 단순한 행위. 산책이 선사하는 내 몸의 변화를 산책자는 감사히 체감한다. 내 몸이 살아있다는 그 체험을. 빈센트 반 고흐 역시 산책을 사랑했다. 그는 화가란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반 고흐의 수많은 풍경화, 그것은 일상에서 숱하게 반복된 산책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산책을 한다. 멈춰있던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며 잠들어 있던 육체와 정신을 말끔히 깨운다. 세상을 새롭게 보고, 듣고, 맡고, 맛보며 새로운 생각과 느낌의 물꼬를 터나간다. 그 사소한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산책자의 내면에 물들어간다. 그 모든 것이 산책자를 구성한다. 산책자는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된다. 3. 감정의 해방. 누군가의 인터뷰를 보았다. 그는 미술을 참 좋아한다고 했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수입의 대부분을 작품을 소장하는 데 쓰느라 수중에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했다. 왜 그렇게 미술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자의 물음에 그는 미술 작품을 보면 감정이 분출되며 편안해진다고 답했다. 마지막 대답을 듣고 나는 그가 정말 몸과 마음으로 미술을 즐기는 사람이구나 했다. 단순히 작품을 소유하겠다는 수집욕이 아닌, 수집한 작품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그것으로 투자 수익만 얻기 위함이 아닌 원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감정을 분출해
이내 편안함을 느끼기 위함이라는 것. 어떤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닐는지, 어떤 물체를 창조하는 예술가로 살기로 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 내면에서 움튼 생각이나 감정을 뚜껑으로 덮어 외면하거나 숨기면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 즉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분출하고 표현하는 것은 곧 생존과 직결된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어찌됐든 평생 그 행위를 지속해 나간다. 그러지 않으면 정신이 살 수 없고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지닌 기질에 따라 예술가로 산다. 그런 예술가들이 세상에 뱉어낸 물체를 직접 만나 자기 내면에서부터 분출되는 생각과 감정을 진실로 인지하길 원하는 사람들. 가능하면 그것을 더욱 깊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음미하려는 사람들.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잊히고 말 삶의 한순간을 결코 잊히지 않을 순간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부릴 줄 아는 사람들. 그런 방식으로 삶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이들이 진정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예술을 생명으로 여기고 정신과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예술임을 체감하고 깨달은 아름다운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읽어가는 사람들. 진정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 이들을 아트러버라고 부르고 싶다. 예술을 즐기며 자기 감정과 생각을 만나다 보면 알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 말이다. 그러면 매우 상쾌한 감정이 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보다 상쾌한 일은 없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한가. 그래서 미술을 감상하는 것이 힐링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위로해 주기의 힐링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에 힐링인 것이다. 치유다. 예술은 여전히 캄캄한 나의 내면을 조금씩 밝혀주는 등불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해 예술을 즐기는 것이며 온전히 나답게 즐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해 미술 작품을 봐야 할까? 나를 위해, 나의 감정을 만나기 위해, 나의 생각을 만나기 위해, 나의 관점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 나의 철학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닐까? 예술의 존재 이유는 사실 그렇다. 예술 작품을 보며 결국 나를 본다. 나와의 오붓한 만남인 것이다. 예술은 고맙게도 바로 그런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 맛을,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 예술을 가지고 놀며 내 생각과 감정을 분출하듯 표현한다. 그렇게 나 자신과 만난다. 4. 작은 차이. 제주살이의 숨겨진 매력 중 하나는 동네 사람 외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길을 찾아 슬슬 산책하는 것이다. 특별히 볼거리가 없는 길을 걸으며 길가를 찬찬히 여유를 가지고 아주 찬찬히 바라보기만 하자. 그러면 작은 차이가 드러나 보일지 모른다. 아니, 꽤 엄청난 차이일지도 모르겠다. 정체불명의 알 수 없는 꽃과 풀, 손톱만한 크기의 파란 꽃, 곧 날아갈 듯한 봄나비를 닮은 노란 꽃, 한 마리 학의 날개 같은 긴 이파리를 사방에 두른 채 고개를 쭉 뺀 학의 흰머리 같은 꽃부터 쭈뼛쭈뼛 포롱포롱 히들히들 한편의 추상화 같은 풀들. 이것도 잡초고 저것도 잡초인가? 풀이 뭐 그리 각양각색인지. 이 꽃은 누구고 저 풀은 누구인가? 대체 어떤 연유로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지 영문을 알 길 없는 식물들이 한데 뒤섞이고 어지러이 뭉쳐 아무렇게나 참 잘 자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고 싶을 때
흔히 작은 차이를 만들곤 한다. 가령 소중한 이의 생일을 축하할 때면 밤에 불을 끄고 촛불을 켠다. 그냥 하는 것이라 여기기 쉽지만 곰곰이 당시를 회상해 보자. 촛불은 분명히 그때 그 공간에 무언가 독특한 분위기를 부여했다. 어두운 공간 속 빛을 밝히는 촛불 한 가닥. 그 촛불의 무대 위에서 동그랗게 모인 사람들은 모처럼 박수치고 노래 부르며 마음을 나누는 의식을 치렀다. 촛불이라는 작은 차이는 그렇게 시공간을 넘어 우리의 정서까지 뒤바꾸었다. 그렇게 그 순간은 평소와 달리 특별해진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일상에서 일어난 예술의 순간이다. 그러고 보니 빈센트 반 고흐도 밤하늘의 영롱한 별을 너무도 또렷이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네댓번 즉흥의 붓지 위에 황토색 점 하나를 찍었다. 만약 그가 이 황토색 점을 찍지 않았다면 이 그림은 별이 빛나는 밤으로 우리 뇌리 깊숙이 각인될 수 있었을까? 불멸의 명작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을까? 작은 차이가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순간이다.